지금 일본이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오른 쌀값에 일본인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너도 나도 한국 쌀을 사재기하고 있는 상황에 일본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난해 5월만 해도 5kg짜리 쌀 한 포대 가격이 약 24,000원이었는데 지난달에는 4만원 가까이로 올라 70%가량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작년 일본의 쌀 수확량이 전년 대비 18톤 늘어난 679만 톤이었지만 농협 등 지파업체의 매입량은 오히려 21만 톤 줄어든 215만 톤에 그쳤다는 사실이었어요. 수확량은 늘었는데 시장에 풀린 쌀은 줄어들다 보니 자연히 가격이 치솟은 거죠. 일본 정부는 이 과정에 투기 세력이 개입해 평소보다 비싼 값에 농가에서 직접 쌀을 사들인 뒤 유통 물량을 줄여 가격이 오르면 시장에 되팔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된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레이입니다. 도쿄 시내에 있는 글로벌 IT 컨설팅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죠. 평소엔 아침마다 커피 한 잔과 간단한 토스트로 시작하는 편인데 그날은 달랐어요. 스마트폰 알림이 연이어 울리더니 지난해 5월 약 24,000원이던 5kg 쌀 한 봉지 가격이 지난달엔 약 4만원으로 70% 올랐습니다. 라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회사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근처 편의점 간판에 붙은 삼각김밥 품절 안내를 보고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다들 편의점으로 뛰쳐간 건가? 하고 고개를 갸웃했죠. 사무실 근처 대형마트 쌀 코너에도 이미 남은 봉지가 몇 개 없었습니다. 도쿄의 바쁜 아침 풍경 속에서 흰 쌀 포대가 텅 빈 모습은 꽤나 이례적인 광경이었어요. 사실 일본에서는 쌀값이 약간 오르내려도 크게 체감하지 못했어요. 정부와 농협이 매입 물량을 조절하면서 어느 정도 가격 안정을 유지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 일본 전체 쌀 수확량은 679만 톤으로 전년 대비 18만 톤이 증가했음에도 농협 등 지파업체가 매수한 쌀 양은 215만 톤으로 오히려 21만 톤이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쉽게 말해 생산량은 늘었는데 시장에 풀린 양이 줄어드니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정부는 이를 투기 세력 개입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예년보다 높은 가격으로 농가에서 쌀을 직접 사들여 창고에 묶어두고 시중에 쌀이 풀릴 때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파는 수법이라는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시장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고 소비자들은 불안과 분노를 교차하며 이게 나라냐? 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급하게 회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 컴퓨터 모니터엔 팀장님 후지모토 케니치 씨가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죠. 레이 씨 급한 부탁이 있어. 내일 한국에서 열리는 스마트 농업 박람회에 다녀와 자료만 수집해줘야 할 것 같아. 형식적이더라도 보고서에 쓸 내용이 필요해.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평소 한국 농업에 큰 관심이 없었던 저는 매운 음식, K-팝, 드라마 정도만 떠올렸거든요. 솔직히 말해 한국 쌀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일 아침에 비행기를 탄다고요? 그것도 스마트팜 기술을 비교 분석하라니요. 저는 한숨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텅 빈 밥솥을 바라보며 이 밥솥만큼이나 제 머릿속도 텅 빈 상태로 한국에 가겠군요. 하고선 웃음을 지었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캐리어를 꺼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엔 한국에서 어떤 밥을 먹게 될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당연하게 일본 쌀만을 신뢰해 왔는지도 새삼 깨달았어요. 일본산 고시히카리는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 농가와 정부가 안정적으로 공급을 관리해 주리라는 믿음. 하지만 이제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저는 도쿄 하네다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공항 전체가 이른 출근 시간임에도 분주했지만 제 얼굴에 맺힌 고민을 알아차릴 사람은 없었어요. 한국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보고 배워올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탑승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그런 출장용 보고서 분량 채우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이 출장은 제 인생을 바꿀 시작이었고 쌀 한 숟가락이 저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끌어줄 거라는 사실을요. 아침 일찍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한국이라는 사실이 여전히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도심 고층 빌딩과 분주한 도로, 그리고 곳곳에 걸린 한글 간판들로 가득했어요.
여기가 서울이구나.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공항 터미널을 빠져나오는 내내 마음 한편엔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공항 출구 앞에는 미리 예약해둔 리무진 서비스 직원이 제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창문을 내리니 서울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약간 습하면서도 상쾌한 공기였어요. 도쿄와 비슷한 듯하면서도 도로 위 차량들이 훨씬 깨끗해 보였고 건물 벽면에 걸린 태양광 패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도 친환경 기술에 신경을 많이 쓰나 보네 하고 혼잣말했죠.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하는 데만 해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직원들은 정중하게 제 짐을 받아주었고 간단한 안내를 마친 뒤 키카드를 건네주었어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출장 일정표를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9시에서 12시 스마트 농업 박람회 관람, 12시에서 1시 반 전시장 내 시험 부스 점검 및 질의 응답, 2시에서 5시 스마트팜 농장 견학, 저녁 6시 귀환 및 보고서 작성 자료 정리. 생각보다 일정이 빡빡했죠. 오늘만큼은 최대한 컨디션을 유지해야 해 하고 마음을 다잡으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객실 문을 열자 창가 너머로 서울 시내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흐릿한 황사가 없어서 그런지 멀리까지도 시야가 탁 트였죠. 짐을 풀고 나니 시계가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 벌써 아침을 먹을 시간이네. 저는 호텔 조식 뷔페가 있는 2층 레스토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식장 입구 앞에서 키를 제시하자 직원이 친절히 자리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이미 몇몇 출장객과 아시아 관광객들이 앉아 있더군요. 뷔페 식탁을 둘러보니 한국식 반찬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치 종류도 3가지, 나물 반찬도 여러 가지, 그리고 전통죽부터 빵 코너까지 진열돼 있었죠. 그 중심에 있던 건 고슬고슬한 흰 쌀밥이었어요. 저는 무의식 중에 밥솥 앞에 섰습니다. 그냥 평범한 흰 쌀밥인데 속으로 투덜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호텔 조식 쌀밥에 큰 기대를 걸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일단은 습관대로 밥 공기를 퍼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헐떡이며 자리에 앉아 한숨 돌린 뒤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어 한 입 퍼 넣었는데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입안에 퍼진 그 찰짐과 탱글거림,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구수한 향은 제가 이제껏 경험했던 어떠한 쌀밥과도 달랐습니다. 저는 무심코 숟가락을 멈추고 눈을 크게 떴죠. 이게 무슨 맛이지? 옆자리에 있던 외국인 관광객도 저를 쳐다보며 굿 라이스? 하고 웃으며 물어봤습니다. 저는 겨우 목소리를 꺼냈어요. 네, 정말 맛있네요. 근처를 지나가던 뷔페 매니저가 다가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혹시 조식 괜찮으세요? 매우 맛있습니다. 이 쌀 특별한 품종인가요? 아니요, 그냥 AI 재배 시스템으로 기른 일반 국산 쌀이에요. AI 재배 시스템이라니요? 자세히 좀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 한국 농가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벼 성장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해요. 물 주는 시기, 비료 양, 수확 최적 시점까지 모두 AI가 계산해서 제어하죠. 덕분에 맛과 품질이 균일하고 영양 성분도 높아서 일반 쌀보다 더 맛있게 나옵니다.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한국에는 이런 기술이 이미 상용화돼 있구나 속으로 감탄하며 이 정도면 단순한 보고서 분량 채우기가 아니라 진짜 눈을 뜨고 배워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저는 한 손에는 커피 한 잔, 다른 한 손에는 노트북과 출장 자료를 들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체크아웃 수속을 마친 뒤 곧장 스마트 농업 박람회장으로 향할 준비를 했죠. 길을 가며 저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메모를 남겼습니다. AI 재배 쌀밥, 탱글탱글한 식감과 균일한 품질의 충격. 스마트팜 기술이 이토록 발전했나? 보고서에 반드시 이 경험 포함. 그리고 문득 떠오른 건 일본에서 뉴스로 들었던 쌀값 폭등과 투기 세력 개입 이야기였습니다. 일본은 생산량은 늘었는데 매입량이 줄어서 가격이 올랐다고 했지만 한국은 생산도 품질도 유통도 모두 첨단 기술로 관리하고 있구나. 이제야 제가 한국에 온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 코엑스 전시장 앞에 섰습니다. 현수막에는 커다랗게 2025 스마트 농업 박람회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고 입구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줄지어 등록 대기표를 들고 있었죠.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온 공간이 첨단 기기와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가득 차 있는 모습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와, 이게 정말 농업 박람회야?
저는 속으로 연신 감탄하며 입구 쪽에 설치된 전시 안내도를 확인했습니다. 수십 개의 부스로 구획이 나뉘어 있었는데 주제는 크게 AI 재배 관리, 드론 및 로봇 자동화, 스마트 관계 시스템, 데이터 분석 플랫폼, 수학 및 가공 자동화 등으로 분류돼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향한 곳은 AI 재배 관리 부스였습니다. 푸른 LED 조명이 은은히 깔린 부스 한쪽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화면 속에는 실제 논 위에 설치된 센서들이 실시간 데이터를 송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스 중앙에 서 있던 농업 로봇 전문가 이준호 님이 저를 알아보고 미소 지으셨어요. 사토 레이 씨 맞으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가 기대돼서 왔습니다. 저는 예의를 갖추고 인사했죠. 이준호 님은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시스템은 토양 습도, 질소인 칼륨 성분, 수분 함량, 기온, 일조량 등을 센서로 측정해서 AI가 이를 종합 분석해 최적의 물주기와 비료 시기를 결정합니다. 1000헥타르 단위 논에도 적용할 수 있죠. 저는 태블릿 화면으로 데이터를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데모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이준호 님이 저를 부스 안쪽으로 안내하셨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이 있었는데 터치 몇 번으로 논 한 구획의 센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지난 7일간 강우량, 토양 수분 변화, AI 권고 수분 보충량이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시각화되니까 농부들이 복잡한 데이터를 일일이 해석할 필요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현장에서 농기계 운전자가 스마트폰만 들여다봐도 되거든요. 시간 절약과 인건비 절감 효과가 커요. 저는 메모장에 중요한 숫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생산량 30% 증가, 품질 불량률 0.01% 미만, 물 사용량 20% 절감. 다음으로 향한 곳은 드론 및 로봇 자동화 구역이었습니다. 넓은 부스 안에 실제 크기의 모내기 로봇과 드론 스테이션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쪽에 서 있던 드론 전문가 박준호 님이 다가왔습니다. 사토 레이 씨 드론 시험 보러 오셨죠? 네, 직접 보고 싶어서요. 그가 버튼을 누르자 모형논 위에 놓인 미니 드론이 소리 없이 이륙했습니다. 실감나는 풍선 모양 논 위를 천천히 비행하며 카메라가 논 위에 분산 배치된 토양 센서를 촬영하더군요. 화면에는 4K 화질로 각 센서의 실시간 정보가 나오고 드론이 이동하면서 측정값을 수집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중계됐습니다. 이 드론은 자동 비행 루트를 학습해서 지정된 논 구획을 자율 비행합니다. 배터리 교체나 충전 스테이션도 자동화돼 있어 하루 최대 12시간 비행이 가능하죠. 정말 놀랍네요. 사람이 직접 드론을 조종할 필요가 없군요. 네, 사람 손은 최소한의 모니터링과 유지 보수만 하면 됩니다. 바로 옆에는 자동 모내기 로봇이 대기 중이었어요. 실제 논과 같은 모형 위에서 작은 로봇팔이 무판에서 물을 떠서 물속에 정교하게 심는 시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로봇팔 애니메이션이 부드럽게 움직이며 찰칵하는 소리도 들려왔죠. 이 로봇은 하루에 2헥타르 논 모내기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인력 대비 5배 빠른 속도이죠. 부스를 돌다 보니 스마트 관계 시스템을 소개하는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수로 모델 위에 자동 수위 조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설치된 수로 모델에는 실제 논 바닥처럼 흙층이 모형화돼 있었고 그 위로 물이 흐르면 수위와 유속 흙속 수분 함량이 모니터로 실시간 표시됐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관계 방식에서 벗어나 빅데이터와 AI로 물 공급을 최적화합니다. 적정 수분을 유지하면서도 물 낭비를 최소화하죠.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방식이네요. 기후변화로 가뭄이 심한 지역에서도 유용하겠어요. 이미 지구온난화가 심한 일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에 수출도 진행 중입니다. 제가 직접 작은 버튼을 눌러 시연해보니 물 공급량을 10%씩 조절하면서 흙속 수분 함량이 즉각 반영되더군요. 이내 20% 절감, 30% 절감 수치가 뜨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현재 토양 수분이 기준치 이상이므로 물 공급을 일시 중단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이어진 구역은 농업 데이터 분석 플랫폼 부스였습니다. 다양한 센서와 기기에서 모인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에 통합해 실시간 대시보드를 제공하는 서비스였죠. 플랫폼 회사 대표 김지영 님이 이곳에서 전 세계 15개 국가 3,000헥타르 이상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고 자랑하셨습니다. 스크린에는 농업 경영자들이 모바일과 데스크톱으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모습이 떠 있었는데 특히 생산 예측 모델 기능이 인상적이었어요.
과거 기후 토양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달 수확량을 예측해 줍니다. 이를 통해 농가가 미리 물류 계획을 세울 수 있죠. 예측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85% 정도인데 머신러닝 모델을 지속 학습시키며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저는 노트북에 바로 메모했어요. 생산 예측 85% 정확도, 물류 최적화는 비용 절감. 박람 회장을 거의 한 바퀴 돌고 나니 벌써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전 마지막으로 수확 및 가공 자동화 부스를 둘러보기로 했죠. 이 부스에는 쌀을 건조 도정 선별 포장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는 미니어처 공정 라인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벼가 이동하면 고해상도 카메라와 레이저 스캐너가 알갱이 하나하나를 검사하고 크기, 형태, 색상 기준에 맞지 않는 쌀을 자동으로 분리해 내보내더군요. 이 시스템 덕분에 불량 쌀 비율을 0.01% 미만으로 줄였어요. 품질 관리가 철저해서 수출 시장에서도 호평받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워요. 사람이 일일이 검수하던 번거로움을 완전히 없앴네요. 맞아요. 덕분에 가공 과정 인건비도 40% 이상 절감됐습니다. 박람 회장을 나서면서 저는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걸 느꼈습니다. AI 재배 관리 생산량 30% 증가, 품질 불량률 0.01% 감소. 드론 로봇의 자동화 모내기 5배 속도, 자료 수집 자동화, 스마트 관계 물 사용량 20% 절감, 환경 친화적, 데이터 플랫폼 수확 예측 85% 정확도, 물류 최적화, 가공 자동화 인건비 40% 절감. 이 모든 기술이 결합되니 한국 쌀의 맛과 가격 안정성이 설명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곧장 노트북을 꺼내 더 늦기 전에 이 데이터를 보고서에 생생하게 담고 일본 농업에 제안하자 메모하며 다짐했어요. 전시장을 나서자 서울의 한낮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약속된 버스 승강장으로 향했어요. 버스는 강남을 떠나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쯤 달렸습니다. 도로변에는 가을벼가 황금빛으로 물든 논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박람 회장 부근에서 본 입체적 전광판 화면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죠. 정말 광활하다라고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바라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버스가 논 가장자리에 세워진 현대식 컨트롤 타워에 도착하자 담당자분들이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사토 레이 씨 환영합니다. 스마트팜 통합 관제센터로 안내하겠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벽면 가득 여러 대의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각 모니터에는 논 구획별로 실시간 수분, 영양, 기온, 병충해, 예측 데이터가 떴고 드론이 촬영한 항공 영상, 지상 로봇이 수집한 토양 샘플링 결과도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스마트팜의 두뇌 같은 곳입니다. 전국 500헥타르 규모 논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AI가 자동으로 관계, 비료, 병해충 방제를 제안하죠. 저는 눈을 반짝이며 질문했어요. 여기 데이터를 실제로 현장에 전송하나요? 예를 들어 농기계나 드론, 급수 시스템에 직접 연결되어 있나요? 네, 모든 현장 기기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우가 예보되면 관계 시스템이 자동으로 수위를 조절하거나 병충해 징후가 감지되면 드론이 자동으로 방제 약제를 분사하죠. 정말 거의 사람 손이 필요 없겠네요. 맞습니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농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관제센터 한켠에는 모니터 한 대와 태블릿이 놓인 작은 데모 공간이 있었습니다. 담당자님이 직접 체험해 보시겠어요? 하시길래 저는 긴장 반 설렘 반으로 태블릿을 받아들었죠. 화면엔 논 구획별 상태가 지도 위에 표시되어 있었고 터치 몇 번으로 관계 밸브를 여닫거나 드론 방제 미션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논 A12구역의 토양 수분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어요. AI 권고량은 20mm입니다. 제가 화면을 터치하자 몇 초 만에 모델 밸브가 열리는 애니메이션이 진행됐습니다. 모니터링뿐 아니라 직접 제어도 가능하군요. 그렇습니다. 필요시 농기계 기사가 직접 조작할 수도 있고 완전 자동화 설정을 해두면 AI가 스스로 실행해줍니다. 관제센터를 나와 논 현장으로 이동하니 선명한 녹색이 가득한 논밭 한복판이 펼쳐졌습니다. 논 구획마다 센서 기둥이 설치되어 있었고 곳곳에 작은 드론의 이륙, 착륙 스테이션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논 안쪽에는 자동 관계용 파이프라인이 보였죠. 담당자님이 마이크를 잡고 설명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논 B-7 구역에서 드론 방제 시연과 스마트 관계 시연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스에서 본 것보다 훨씬 크고 묵직해 보이는 무인 이착륙장이 드론 스테이션에서 천천히 날아올랐습니다. 드론은 핸들러의 간단한 터치로 지정된 논 9X 상공으로 이동했고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자동으로 감지해 비행 고도와 속도를 조절했어요. 그리고 팅 하는 소리와 함께 드론 하단의 분무기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세한 물방울이 들판 위로 흩뿌려지면서 잎사귀에 균일하게 약재가 코팅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충해 예측 AI가 3일 전부터 이 구역에서 진딧물 발생 징후를 감지해 방제를 권고했습니다. 드론은 그 경로대로 자율 비행해 방제 과업을 수행 중이죠. 담당자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관계 시연이 이어졌습니다. 논 가장자리 관계 밸브 한쪽에서 파이프가 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AI 모니터링 시스템이 토양 수분을 실시간 확인하며 스스로 양을 조절했죠. 10분 동안 15mm, 20분에 추가 10mm만 공급하는 식으로 정확히 제어합니다. 물 낭비를 최소화해 자원 절감 효과가 상당하지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벽면에 설치된 통계 그래프를 떠올렸습니다. 물 사용량 20% 절감 수치가 저항 없이 이해되었어요. 시연을 마치고 다시 컨트롤 타워 뒤쪽의 농기계 창고로 옮겨갔습니다. 이곳에는 자동 이항기, 로봇 트랙터, 자동 수확 운반 로봇이 대기 중이었죠. 이 로봇 트랙터는 GPS와 라이다를 통해 논 경계를 인식합니다. 자율주행으로 잡초 방제도 하고 트랙터에 부착된 분무기로 비료도 뿌리죠. 담당자님이 트랙터 모형을 작동해 보이자 실제로 논 모형 위를 서행하며 잡초 모형을 인식해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자동 수확 설비 라인도 흥미진진했어요. 쌀벼가 고개 숙여 익어가는 논 한켠에 자동 수확용 로봇이 들어와 콤바인처럼 벼를 베어 들더니 곧바로 탈곡, 선별, 건조장으로 벼를 이송했습니다. 수확 후 건조 도정 선별 포장까지 이곳에서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전 과정이 RFID 태그로 관리돼 소비자에게 투명한 이력 정보를 제공할 수 있죠. 담당자님이 설명해 주셨을 때 저도 모르게 그럼 진짜 풀프로세스 스마트 농업이네요 하고 감탄했습니다. 견학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곳 농장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표님 초대로 농장 내 작은 휴게실 겸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점심 메뉴는 직접 수확한 쌀로 지은 돌솥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제철 나물과 구운 고등어였어요. 돌솥밥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 대표님은 돌솥밥은 쌀 본연의 맛과 향을 잘 살려주지요라며 자랑하셨습니다. 저는 숟가락으로 갓 지은 밥을 퍼서 한 입 먹었는데 또다시 입안이 감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역시 이 맛은 잊을 수가 없네요. 제가 감탄하자 직원 한 분이 미소 지으며 이 밥에는 저희 농장 스마트팜 쌀만 사용합니다. AI 재배로 키운 쌀이라 영양가도 높아졌어요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식사 도중에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작업자분들도 간간히 뵈었는데 그분들의 얼굴엔 땀과 흙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모두들 자부심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농업이 이렇게 첨단이 되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사람의 손끝과 열정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농장 견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농가, 그 위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드론,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일하는 농장 직원들. 이 모든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 기술을 일본에도 특히 제 고향 니가타에도 도입해야겠어. 제 마음속에서 작은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스마트 농업은 단순히 기계를 도입하는 게 아니었어요. 농촌의 삶을 지키고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미래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 농촌에도 우리 식탁에도 스마트 농업 혁신이 필요한 이유를 말이죠. 한국 스마트팜 농장 견학을 마치고 돌아온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미 보고서 목차를 머릿속에 그려놓았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저는 택시 대신 전철을 타고 곧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대로 집에 가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회사에 도착해 팀장실로 들어가자 후지모토 케니치 팀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레이 씨 수고 많았어. 한국 출장 어땠나?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솔직히 말하면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본 건 농업의 완전한 디지털 전환이었어요. 회의실에 놓인 테이블에 앉아 저는 곧바로 노트북 화면을 연결했습니다.
첫 장에는 뷔페 조식장에서 맛본 쌀밥 사진을, 두 번째 장에는 박람회장에서 캡처한 AI 재배 관리 대시보드 화면을 올려놓았죠. 이 화면은 AI가 실시간으로 토양 수분 영양 상태를 계산해 최적 수분량을 제한하는 대시보드입니다. 곧장 관계 밸브를 제어할 수 있고 농기계와도 연동됩니다. 팀장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시다가 잠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일본 농가에 이걸 다 적용하려면 장벽이 있지 않겠나? 초기 투자 비용과 농가 교육이 과제로 남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설비 투자 대비 인건비 절감 효과만 봐도 5년 내에 충분히 회수가 가능합니다. 물 사용량도 20% 절감, 병충해, 피해도 60% 줄어드니 수확량은 평균 30% 이상 증가했어요. 팀장님은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던지셨고 저는 준비한 통계를 근거로 답변했습니다. AI 재배 관리 수확량 30% 증가, 품질 불량률 0.01% 미만, 드론 방제 효율 95%, 노동력 절감 50%, 자동 관계 물 사용량 -20%, 환경 친화, 로봇 이양 수확 작업 속도 5배, 인력 70% 절감, 가공 자동화 인건비 -40%, 투명한 품질 관리. 한참을 듣고 나서 팀장님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일본 실정에 맞춰 적용하려면 정부나 농협과 협의해야 할 텐데 레이 씨 한번 농협 박람회에 가볼 의향 있나? 물론입니다. 가능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업무를 마친 뒤 저는 곧장 한국 스마트팜 쌀을 일본으로 직구했습니다. 일본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온라인 마켓에서 AI 재배 친환경 쌀 10kg를 주문했는데 가격은 일본산 절반 수준이었어요. 배송비를 포함해도 저렴했고 QR코드로 재배 이력과 품질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포장 겉면엔 스마트팜 인증 쌀이라는 문구가 선명했고 QR코드를 스캔하자 스마트 재배 농장 위치, AI 모니터링 로그, 무농약 재배 이력이 쭉 나열됐습니다. 주말 저녁 저는 엄마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엄마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출장이 힘들었지? 하고 걱정하셨지만 저는 이건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라며 준비해둔 쌀을 꺼냈습니다. 돌솥밥을 지으면서 엄마는 제게 이게 무슨 쌀이냐 하고 물으셨죠. 저는 반쯤 장난처럼 오늘은 특별한 쌀이에요. 맛있으니까 기대하세요 라고만 말했어요. 밥이 다 지어지고 뚜껑을 열자 은은한 쌀향이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엄마는 코를 찡긋하며 이 향은 예전 우리 집 돌솥밥 향과 비슷하네라며 숟가락을 들어 한 숟가락 떠드셨죠. 눈빛이 환하게 변하더니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이내 감탄하셨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AI 재배 시스템으로 키운 한국 쌀이에요. 한국 농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겁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했죠. 엄마는 잠시 침묵하시다 우리 쌀이 아닌 줄은 몰랐어.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가격도 싸면 우리 농장도 좀 달라져야 할 것 같구나라며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저는 우리 농장에도 스마트팜 일부를 도입해 볼까요? 라고 제안했고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 시범적으로 센서부터 설치해 보자고 하셨어요. 이튿날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스마트팜 출장 결과를 이야기해 달라는 인터뷰 요청이었죠. 처음엔 고민했지만 이 기술을 널리 알릴 기회라 생각해 수락했습니다. 인터뷰 당일 스튜디오에 들어가니 아라이 마사토 앵커님이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앵커님은 먼저 일본 쌀값 폭등 사태와 전통 농업의 위기를 언급하셨습니다. 레이 씨, 한국 스마트팜 현장을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저는 심호흡하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AI, 드론, 로봇, 데이터를 결합해 농업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 재배 분야에서 기술 혁신이 일상화돼 있더군요. 그 결과 맛과 품질이 균일해졌고 가격 안정성도 확보되었습니다. 앵커님이 품질은 실제로 어떤가요? 하고 묻자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일본 쌀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순간 조용해졌어요. 앵커님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정말인가요? 하고 호기심을 보이셨죠. 저는 당당히 한국 쌀을 직구해 가족과 함께 맛본 경험 그리고 견학 현장에서 본 AI 재배 밥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SNS와 커뮤니티에는 레이 씨 말이 맞다면 우리도 한국 쌀을 먹어봐야겠다 농업 혁신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비판도 있었지만
대체로 긍정 여론이 많았어요. 한국 스마트팜 쌀 직구 문의도 급증했고 언론에서는 한국산 쌀 수입 확대 가능성을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이후 며칠 지나 엄마와 함께 저희 농장 한 귀퉁이에 센서 네트워크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농업용 센서, 관계 밸브, 소형 제어 박스, LTE 모뎀으로 구성된 패키지가 도착했을 때 우리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상자를 풀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센서를 논 바닥에 꽂고 관계 파이프를 설치했죠. 엄마도 익숙하지 않은 장비지만 제 설명을 들으며 스마트폰 앱으로 기기 설정을 도와주셨어요. 설치 후 일주일이 지나자 센서 데이터가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토양 수분 관리 덕분에 과습구역이 사라졌고 자동 관계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 물 사용량이 전년 대비 약 18% 절감됐더군요. 농협기술센터 담당자가 현장에 와서 데이터를 확인하며 예상 범위를 넘어선 성과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며칠 뒤 뉴스 프로그램 농업 특집 코너에서는 저희 농장의 시범 사례가 특집으로 보도되었어요. 앵커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토 레이시의 모녀가 시범적으로 도입한 스마트팜 기술이 첫 주 만에 물 사용량 18% 절감, 병충해 피해가 제로에 근접했습니다. 저는 인터뷰에서 농업도 디지털화로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며 기술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이렇게 농장과 농협, 미디어, 기업이 모두 연결되자 제 가족에게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엄마는 지역 농업인 모임에서 스마트팜 도입 사례 발표자로 초청받으셨고 저 또한 회사에서 농업 디지털 혁신팀 TF팀장으로 발탁되어 업무와 농장 프로젝트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엔 도쿄 사무실에서 농협협의, 오후엔 니가타 농장 현장 점검. 빡빡했지만 보람이 컸어요. 가끔 농가에 앉아 논바람 소리를 들으며 이 모든 게 한 숟가락의 쌀밥에서 시작되었다는 생각에 미소 짓곤 했습니다. 한국에서 맛본 쌀밥 한 숟가락이 제 생각을 바꿔놓았고 그 작은 용기가 가족과 지역사회를 움직였으며 나아가 일본 농업 전반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 진실을 발견한 저는 이 여정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시작임을 믿으며 오늘도 농가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